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라고 하면 이제 차량과 사람, 차량과 자전거, 차량과 차량, 이런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안전하게 안전조치를 하시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일단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후속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차량을 보려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전한 자리라면 뭐 거기 문을 열고 나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심하게 부딪혔다라든지 하게 되면 이제 차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차 문을 열고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실 때도 주위를 잘 살피고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나가서서 접촉사고 부위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만약에 피해자가 다쳤다면 그 다친 피해자를 구호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의무. 그러니까 차량만 부서진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차량만 부서진 경우에는 차량의 부품들이 흩어져서 도로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서로 간 인적사항을 교환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람이 다쳐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뭐 부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주는 구호 조치를 해야지 되고, 그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하는 죄가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나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 인적사항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우선 인적사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발생시켜서 내가 가해자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인적사항을 줬다 하더라도 인적사항 줬으니까 나는 뺑소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만약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도움까지, 구호조치까지 해야지만이 뺑소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처음 사고 났을 때는 피해자가 괜찮아요 라고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서 가는 경우까지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나중에 가서 피해자가 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괜찮다고 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날 병원에도 안 데려다 주고 뺑소니를 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는 그런 입증조차 필요하지 않겠지만, 근데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인적사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하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녹음을라도 해두시는 게, 혹은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명함만 주지 마시고 그 전화번호로 실제로 한번 전화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안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전화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갔다면 아까 괜찮다고 가셨는데 병원은 안 가보셔도 괜찮으신가요? 라는 문자를 보낸다면 이것 또한 나중에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피해자가 펄쩍 뛰고서 나 병원 간다고 하는데 했잖아요 라고 하면 그 즉시 이제 어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특별한 대응을 안 했다면은 그 말이 맞다고 받아들여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나중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과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접촉사고라면 접촉한 당시에 그대로 차를 세워둔 상황에서 접촉 부위, 차량의 자세 등등을,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여러 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각도에서 많은 사진을 찍으시면 좋고, 이때 또 사진을 찍으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옆에 오는 차량을 못 보면 후속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의 사고 장면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동영상을 남길 수도 있겠죠. 동영상을 찍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부딪혔는지 증거를 남기고, 더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동한 후에 다시 차량의 파손 부위에 대해서 정확한 사진을 남기면 나중에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면 되고요.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문제가 되지를 않거든요. 자동차끼리 부딪혀가지고 범퍼끼리만 부딪혀서 범퍼만 깨졌다
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범퍼를 물어주는 일만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이 다친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13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신호위반이라든지 뭐 과속이라든지 등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면은 처벌을 받고, 그런 중과실이 없다면,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피해액을 회복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예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애초에 형사처벌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중과실이 없어도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가 일어난 경우에, 중과실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불구에 이를 정도의 큰 상해를 입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형사 문제라도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그냥 뭐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 다쳤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보험사에 보험 처리를 위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보험 접수. 보험사에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물어보겠죠. 그렇죠? 어디에서 사고가 났냐? 누구시냐? 그러면 보험 접수 번호를 보내주거든요. 그 보험 접수 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면 피해자는 그 보험 접수 번호로 자동차 수리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내가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될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다음에 내년에 낼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든요.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고, 사고를 안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경미한 사고일 때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내 돈으로 그냥 그 수리비를 주는 경우, 범퍼를 살짝 긁혀가지고 30만 원 정도에 해결이 된다. 그럼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내 돈으로 해결을 하고 사고를 처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명확하게 뭐 합의서를 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로라도 수리비는 이걸로 다 합의를 하시는 거죠.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아서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불안이 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접수를 하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보험 접수를 하면 나의 보험사가 피해자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나는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경을 안 쓴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보험 접수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도 그냥 사고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는, 사람이 안 다쳤을 때는 경찰에 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우선 안전하게 차를 세우시고, 차 밖으로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그 상황에서 사람이 다쳤다면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의 연락처를 줘야 된다. 연락처를 주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현장에 관련해서 나중에 필요한 증거들을, 사진을 촬영해서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다쳤을 때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여기까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